문명은 재앙을 부르기도 하죠. 사회는 제국화가 돼버립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독점 정복이란 게 없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곤충 사회를 통해 정복의 기술을 배웠죠. 개미, 벌, 흰개미, 장수말벌. 이들은 모두 강력한 억압과 노예 사냥을 통해 제국을 건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지구 최초의 제국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바로 곤충들의 제국이죠. 이것은 제국주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행사와 억압의 공포, 부활, 통치, 노련한 여왕의 몰락. 여왕을 위해 수많은 전사들이 전쟁에 나가고 무자비한 약탈과 정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대제국은 폭력으로 점철돼 있죠. 남아프리카의 밀림에 있는 이 자그마한 부락은 테러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죠. 이들 흰개미는 아주 성실합니다. 이 부지런한 일꾼들은 부러진 나뭇가지 속에서 삽니다. 흙과 타액을 이용해 방도 만들죠. 나무와 나무 사이의 이 안전한 통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곳은 메타벨레 개미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이들은 흰개미보다 몸집이 2배는 큽니다. 메타벨레 군단의 식량 공급을 위해 정탐꾼이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흰개미들은 이 그림자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죠. 곧 시작됩니다. 정찰군이 집으로 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동안 흰개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정찰군이 부대로 복귀해 기습군에 합류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버려진 흰개미 굴에서 징집된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페로몬을 이용한 화학 메시지가 전사들 사이로 퍼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 이른 아침이 공격의 적기입니다. 메타벨레 군단이
고대 로마군처럼 신중한 행보를 보입니다. 외골격도 로마군처럼 무장한 이들은 극단적인 공격 외에는 뭐든지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치명적인 독침을 쏩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는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턱입니다. 기습군의 규모는 600여 마리나 됩니다. 첫 번째 군단이 출동해 입구가 열린 진흙굴을 찾아내고 나무 틈새를 파고듭니다. 이들은 메타벨레종 중 가장 작은 터널 레치입니다. 흰 개미굴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몸 길이가 2.5cm는 더 긴 덩치 좋은 전사들이 들이닥쳐 잔인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악마의 향연입니다. 모두 죽여서 모두 데려갑니다. 단 한 번의 급습에 4,000마리가 희생당했습니다. 메타벨레 개미들이 죽은 흰 개미를 입에 물고 집으로 향합니다. 메타벨레 군체에서는 하루에 3-4개의 군단을 출동시킵니다. 곧 있으면 먹이가 많은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어린 새끼들이 포식하겠습니다. 전리품이 많으니까요. 제국의 선물인 폭력은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파멸시키거나 통제할 목적으로 말이죠. 여왕은 병사들 하나하나와 겨루거나 힘으로 제압해서 권력을 쟁취합니다. 제국의 규모가 너무 커 마주치자마자 도망을 치게 만드는 무리도 있습니다. 파나마 열대우림에서는 군대개미가 대단히 집단을 이루고 삽니다. 위태로운 일렬종대 모습입니다. 무서운 힘이 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 대형은 아닙니다. 50만에서 70만 대군이 새끼를 거느리고 밤새 행군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의 본성이 있어 길에서 노숙도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개미들이 이곳 요새까지 이동해 먹고 쉬고 있습니다. 이들의 다리는 굉장히 강합니다. 군대개미 한 마리의 발톱이면 다른 개미 100마리를 지탱할 수 있죠. 인간으로 치자면 장갑차 3대를 지탱하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군체 깊숙한 곳에는 20만 마리의 부화하지 않은 알이 있습니다. 여왕개미도 여기에 있죠. 여왕은 1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먹이 사냥을 해오는 일꾼이 많아야 군체가 유지되지요. 이른 새벽, 막사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한 밤이 지나고 나면 먹이 활동이 시작됩니다. 1m는 좋게 되는 긴 행렬을 지으며 더듬이를 세우고 행동에 들어갑니다. 산산이 흩어져 횡렬 전진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300m를 이동할 만큼 막강한 군대입니다. 단체 공격입니다. 40~50만 마리가 한꺼번에 달려듭니다. (15m를) 가로지르는 엄청난 물결에 밀려 모두들 도망치기 바쁩니다. 도망치지 못하면 죽음뿐이죠.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없애버립니다. 공격자들은 포획한 먹이를 잘게 잘라 새끼들에게 가져갑니다. 이들에겐 지형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본능적으로 다리를 만들어 무리가 무사히 건너가도록 도와줍니다. 다리를 지나 행렬은 계속됩니다. 하루에 3만 마리나 이동을 하지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천적은 있습니다. 나고자를 노리고 무리 가장자리를 맴도는 이들이 있군요. 파라트레키나, 일명 미친개미인 이들은 숲의 무법자들입니다. 몸집은 작지만 조직력이 뛰어난 이들은 무엇이든 잡아먹습니다. 침투, 공격, 후퇴, 용이 주도하지요. 이들은 독침 대신에 마비 효과가 있는 유독 성분을 분사합니다. 그 덕분에 자기보다 몸집이 큰 적을 무너뜨릴 수가 있죠. 군대개미는 이들이 초래하는 조직의 와해가 두렵습니다. 군대개미가 무법자들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친 개미의 분사 공격에 군대 개미가 어리둥절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대 개미가 전력을 회복하는군요. 가뿐하게 탈출합니다. 기습 공격을 시작하네요. 군대 개미 한 군체는 일주일에 25만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약탈을 일삼음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죠. 또 다른 왕국에서는 고문까지 해가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배 체제를 유지합니다. 여왕은 자비로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은 하수인을 시킵니다. 규칙을 어기는 이들을 엄격히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이 서양 뒤영벌 왕국은 명령 체계가 확실합니다. 하루하루 명령대로 살죠. 서양 뒤영벌의 생활은 달콤해 보입니다. 꽃가루를 모아 황금을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제국은 여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왕은 알을 낳아 일꾼을 보충합니다. 일꾼은 벌집을 관리하고 전사들이 지킵니다. 여왕 밑에 젊은 녀석들은 모두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지요. 여왕은 평생 수발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벌집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열대로 정리가 잘 안 되면 벌 사회는 와해되고 말지요. 암컷들은 미래의 여왕이 될 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체의 지도자는 단 한 마리뿐입니다. 경찰대가 지도자를 뒷받침해줍니다. 경호병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방을 점검하고 알의 혈통을 추적합니다. 경비병은 벌집을 지킵니다. 경찰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사회주의자와 혁명단을 축출하고 있습니다. 벌집 안쪽에 열에서 약간 벗어나는 무리가 있군요. 암컷들은 알을 낳고 싶어 합니다. 서양 뒤영벌 사회에서는 이것이 범죄에 해당합니다. 한 마리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안전을 빌며 알을 낳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반 이상의 벌들이 알을 낳으려 들 겁니다. 그러면 전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경찰대가 순찰을 돌며 반란의 증거를 수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들에겐 불법으로 산란된 알은 사회 파멸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지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굉장히 모질게 대합니다. 벌집의 안전과 여왕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비병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왕국에서는 훨씬 더 잔인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제국 치하에서는 지배만으론 부족합니다. 노예가 필요하지요. 납치와 테러를 자행하며 노예로 삼습니다. 전사들이 포로를 잡아옵니다. 타국에 잡혀온 이방인들. 애리조나의 무사개미 왕국에서는 이렇게 노예 사냥을 합니다. 여왕개미에게는 짝짓기 하는 수개미와 명령을 수행하는 일개미들이 있죠. 이런 귀족 생활이 가능한 것은 다 노예들 덕분입니다. 무사개미들은 노예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특이한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살상에 적합한 커다란 아래턱은 전장 밖에서는 별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 왕국은 두 사회로 나뉩니다. 지배 계급과 노예 계급으로 말이죠. 지배층보다 몸집이 작은 노예개미는 불개미 종입니다. 이들은 먹이를 구해서 귀족들에게 바칩니다. 여왕의 분부라면 뭐든지 섬기고 받들어야 하지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는 것입니다. 왕국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노예층이 너무 연로해 죽어버린 거지요. 노예 사냥에 나설 때가 됐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죽이고 약탈합니다. 정찰병이 적지를 찾아냈습니다. 기습군의 일원입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전쟁에 투입됩니다. 순식간에 출동합니다. 1500에서 2000마리가 영역을 가로질러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돌진합니다. 바로 노예 사냥이죠. 불개미의 둥지로 흘러들어가 사위를 장악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죽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부화하지 않은 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혼란에 빠진 성인 개미들은 놔두고 유충들을 있는 대로 잡아갑니다. 보통 500에서 800개쯤 되는 알을 유괴해 갑니다. 군체는 초토화됩니다. 약탈꾼들이 득이양양해서 불개미 알을 왕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알에서 부화하면 불개미 새끼들은 무사개미의 영역을 제 집으로 알게 되겠죠. 또 하나의 노예 세대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불개미의 영역에서는 새끼를 빼앗긴 여왕개미가 폐허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왕만은 살려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무자비한 사회도 있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노예로 데려가는 무리도 있고, 어떤 무리에선 포로를 만들지 않는 대신 새끼들 먹이용으로 사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날개 달린 공포의 실체는 바로 장수말벌입니다. 장수말벌들은 일본까지 오갑니다. 어둡고 외딴 곳에서 살죠. 지금 이들의 세력은 최고 정점에 올랐습니다. 여왕의 권력은 막강하고 일 잘하는 일개미와 전사들도 많습니다. 벌집은 여왕의 새끼들로 미어터집니다. 사방에서 먹이를 달라고 성화군요. 수많은 새끼들이 벽을 긁어댑니다. 배고픔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죠. 이 소리를 들은 성인 벌들이 행동에 들어갑니다. 이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은 어른들이 가져다준 고기 덩어리를 먹고 자랍니다.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정찰병 한 마리가 혼자서 신선한 고기를 찾아 멀리 나서는군요. 몸 길이가 8cm에 달하는 장수말벌은 노련한 킬러죠.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움켜쥐고 강력한 턱 힘으로 사냥감의 사지를 절단해 무력화시킵니다. 겹눈으로는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냅니다. 무방비 상태에 아주 좋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쇠양 뒤형벌의 벌집입니다. 페로몬으로 공격합니다. 이들은 본래 일본 고유종이 아닙니다. 호전성은 적은 반면 꿀 생산량이 높아 지난 세기에 수입된 것이죠.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는 서양 뒤형벌은 공격을 당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입구에 집결해 방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거죠. 말벌의 몸집은 이들의 5배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죠. 고요 속에 날개 소리만 퍼지고 생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용기가 없군요. 용감한 벌들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죠. 장수말벌 한두 마리 정도는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한두 마리 죽이는 것과 천여 마리가 죽는 것이 비교가 될까요?
대학살은 계속되고 정해진 운명이 비참한 결말을 가져옵니다. 몇 시간 만에 20-30마리의 장수 말벌이 3만 마리가 들어있던 벌집을 소탕했습니다. 방어군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쉽게 해치웁니다. 며칠씩 걸리기도 하죠. 군체는 파괴되고 희생자들은 방치됩니다. 약탈자들이 개걸스레 꿀을 먹습니다. 사체 안에 있는 것까지 빨아먹는군요. 태어나지 않은 새끼들도 말벌 새끼에게 단백질 공급원으로 먹힙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적은 있기 마련이고 예기치 않은 사태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격은 물론 스스로 방어도 잘 해야 하죠. 아무리 철벽 수비를 하더라도 최선의 방어는 적을 잘 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장수 말벌의 그늘 밑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레꿀벌은 장수 말벌 정탐꾼이 벌통을 찾으러 온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정탐꾼을 찾아 죽여야 하죠. 이들에겐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정탐꾼이 입구에서 염탐을 하면 병사들은 일단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흔들어 몰래 공격 신호를 보냅니다. 정탐꾼을 유혹해 집 안으로 들입니다. 몇 마리가 희생양이 되는 동안 나머지가 공격합니다. 무리가 달려들어 정탐꾼의 몸 주변을 에워쌉니다. 침을 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침입자의 몸에 몰려들어 배를 비벼댑니다. 배에 진동을 주어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한계 온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아주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들은 섭씨 50도까지 견딥니다. 말벌은 46도까지밖에 못 견디지요. 드디어 다 됐습니다. 47도입니다. 20여 분 동안 꿈틀거리며 달라붙어 있습니다. 죽은 놈도 있고 밟고 올라서는 놈도 있군요. 만일 정탐꾼을 놔줬다면 모두 끝장났겠죠.
마침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보금자리 위치는 노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집은 지켜냈죠. 이 왕국에서는 단단한 벽으로 침입자를 방어합니다. 누군가의 헌신도 필요하죠. 흰개미 왕국에서는 영역과 자원을 두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훌륭한 요새에는 아프리카 흰개미 무리가 숨어 있습니다. 안에는 좁은 통로와 칸막이 벽으로 이루어진 미로가 있어 침입이 불가능하지요. 흰개미는 요새가 무너질까 언제나 노심초사입니다. 왕국의 운명은 국경에서 결정됩니다. 멀리 떨어진 이 주둔 기지에 왕국의 존폐가 달려 있습니다. 방어벽 바깥쪽에서는 일개미들이 먹이를 모아다가 여왕개미에게 바치는 작업 중입니다. 침입자도 경계하면서 말이죠. 메타벨레 정찰병이 나타났군요. 더듬이로 주둔 기지에 비밀 신호를 전달합니다. 기지 변방에선 방어병들이 부러진 나뭇가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민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최후 수단을 준비합니다. 소수 정예만이 이렇게 멋진 병사가 됩니다. 인간의 살을 벨 정도로 턱힘도 강합니다. 1대1로 맞닥뜨리기 시작합니다. 기습군이 침투합니다. 파수병은 순찰을 돕니다. 한 마리가 죽자 전투가 시작됩니다. 개미떼가 전진하며 무자비한 공격을 펼칩니다. 흰개미들은 아래턱을 이용해 방어에 나섭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숨는 놈도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긴다 하는 흰개미 경비병이라 할지라도 신경계를 파괴시키는 독침에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전투라기보다는 잔치 같습니다. 개미는 독침을 쏜 뒤 상대의 몸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하지만 전사들이 헛된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에 있는 동료들이 최후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메타벨레 군단과 싸우며 시간을 벌어준 것이죠. 입구에선 싸움이 치열합니다. 전형적인 전술이지요.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려면 통로를 차단해야 합니다. 제자리를 지키며 방패막을 들거나 딛고서 말이죠. 메타벨레 군단이 사정없이 공격하지만
소득이 없군요. 흰개미 병사들은 절대 봐주질 않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 방어군들이 지하 은신처를 포위할 시간을 마련해줍니다. 침투에 실패한 메타벨레 군단이 철수하며 후위를 기약합니다. 군체는 지켜냈지만 피해가 막심합니다. 철수하면서 수백 마리의 흰개미를 먹잇감으로 가지고 귀환합니다. 전략만 좋으면 이길 수 있죠. 그래서 빈틈없이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격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왕국의 운명이 눈 깜짝할 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은 승자의 것입니다. 또 뺏는 자의 것이기도 하죠. 여왕개미는 신하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위험이 닥치면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무사개미 왕국에서는 처녀 여왕이 스스로 지배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들은 지배권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여왕개미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죠. 그러므로 야심이 있는 자는 불개미 영역을 기습해 여왕을 죽이고 그 권력을 빼앗아야 합니다. 탐색전을 하러 어린 암컷들이 노예 사냥에 참가합니다. 도중에 짝짓기를 하고 날개를 떼버립니다. 제국의 씨앗을 잉태했음을 의미하죠. 암컷 하나가 목표물을 발견했습니다. 불개미 영역으로 다가가 권력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 앞서 수행원들부터 매수해야 하죠.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화학전으로 상대의 반감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군체의 심장부는 여왕이 있는 곳입니다. 핵심부를 뚫어야 합니다. 전의를 가다듬습니다. 여왕을 죽이고 요지를 차지해야 하죠. 나처럼 생긴 나래턱으로 단 하나의 목적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쟁자와 맞설 때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잡아먹을 듯 마구 물어뜯습니다.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죠. 수행원이 부상당한 여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 하지만 용납하지 않는군요. 상대의 피를 빨아마십니다. 권력의 진수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죠. (20여) 분간의 혈투 끝에 여왕 불개미는 죽고 말았습니다.
침입자가 전무리에게 화학 마법을 부립니다. 이제 여왕개미의 채취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영역이나 지배권뿐만 아니라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제국의 씨앗을 돌봐줄 수행원들도 생겼습니다. 권력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죠. 영원할 것만 같던 권력의 불씨가 제국 전역에서 하나둘 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여왕 개미가 다음은 군대가 모든 것이 비탄에 빠져 사그라듭니다. 모든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왕은 죽고 새 여왕이 탄생했습니다.